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을 넘긴 이혼녀이자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고 또 그냥 속으로 사귀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사실 전 남편과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나름 화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남들처럼 성실히 일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작은 기쁨에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부였죠. 그래서 늘 성과금이나 상여금이 들어올 때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이번에 얼마 나왔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이 정도 용돈으로 챙겨드리자. 장모님도 챙겨드리자.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우리는 양가 부모님을 차별하지 않고 잘 모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양쪽 부모님께 정말 잘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기분 좋은 얼굴로 입금 내역을 내밀더니 언제나처럼 양가 부모님들께 똑같이 드리자는 말을 꺼냈어요. 저도 당연히 그러자고 했죠. 우리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이런 말을 내뱉는 겁니다. 있잖아. 내가 너보다 더 버는데 똑같이 주는 건 불공평한 것 같아. 이번부터는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 불만 없지? 남편은 평소 부부는 하나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 앞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 저보다 자기가 더 잘 번다고 착각하면서 당당하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현실은 정반대였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본인이 저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저는 남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매달 벌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급여는 안정적이지만 크지 않았고 저는 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 연봉도 높고 성과급도 남편보다 몇 배는 더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그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돈의 크기를 따지며 우열을 가르는 게 부부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었거든요. 한 배를 탄 인생이니까 같이 벌고 같이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말은 제 생각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순간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그래. 앞으로 부모님은 각자 챙기자. 남편은 제 대답에 안도하듯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공평한 결정을 내려서 만족한 듯한 얼굴로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가 원하던 일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입으로는 공평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 어느 순간 돈 앞에서 진짜 공평이 뭔지조차 모르는 꼴을 보고 마음을 못되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가장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남편을 제 친구 부부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소개팅이라는 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일도 바쁘고 또 괜히 시간만 허비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잔뜩 기대하고 나가보면 제 스타일이 아니거나 이상하게 잘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 드는 남자도 없고 그렇다고 몇 번 더 만나보는 것도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소개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 부부가 저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길래 속은 셈치고 나갔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남편은 첫인상부터 참 성실하고 진중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말투도 차분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대화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 눈을 잘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도 저를 쳐다봐 주는 걸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야기를 해도 딴짓을 하거나 다른 곳을 보며 듣고 있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는데 남편은 제가 원하던 모습으로 저를 딱 쳐다보며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저보다 회사 일에 치이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사람한테는 그런 태도가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만나면서 알게 된 건 남편이 참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점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가정은 늘 결핍이었거든요.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셨고 늘 저 혼자 집에 두고 일만 하러 다니셨거든요. 형제자매 없이 혼자 집에만 있는 것도 그렇고 부모님은 일 때문에 제게 소홀해서 많이 외로워하며 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뿐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좋게 보게 된 거죠. 나는 뭐든지 가정이 최우선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부터 지킬 거거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모두 효도하면서 잘할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말도 그렇고 보이는 행동을 봤을 때 저를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갈증으로 바닥난 제 마음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됐습니다. 또 저 역시 부모님께 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저랑 같은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인연이라 생각됐어요. 맞벌이로 저를 홀로 두시는 날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원망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신 건 다 저 때문이었으니까요. 저 하나 잘 키우고자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 또 바쁘다고 잘 챙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께 진짜 잘해야지, 나중에 커서 효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딱 그렇게 말하니까 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싶으면서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쁘게 연애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자주 한 말은 다름 아닌 공평이었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 그게 뭔데? 내가 항상 하는 말 기억하지? 뭐든 공평해야 한다고.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공평함인 것 같아. 그래야 서운한 마음도 미운 마음도 안 생기고 괜한 불씨도 없거든. 그래서 말인데 돈을 쓰든 선물을 하든 부모님을 챙기든 무조건 반반씩 똑같이 하자. 어때? 남편이 제게 먼저 뭐든지 공평하게 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나쁠 게 없다며 좋다고 수락했어요. 듣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늘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시댁 부모님도 모두 공평하게 잘해드리면 나중에 뒷말도 안 나오고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죠. 결혼하기 전 남편은 명절 선물을 준비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번 명절 때 양가 부모님께 드릴 선물 똑같은 걸로 준비하자. 용돈으로 드릴 거면 액수 맞춰서 똑같이 드리고 선물로 드릴 거면 똑같은 거 2개 사서 드리자. 남편은 자기 부모도 소중하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 역시 소중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니까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참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하면 시댁 눈치 보느라 친정은 소홀해지지 않을까. 나 혼자 외롭게 부모님 챙기는 건 아닐까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공평함을 강조하면서 뭐든지 똑같이 챙기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걱정은 덜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진행할 때 남편은 양가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둘은 앞으로 어떤 일이든 공평하게 양가 부모님을 챙길 거라고요. 우리 부모라고 더 챙기거나 용돈을 더 드리거나 하지 않을 것이고 뭐든지 똑같이 모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기특하게 쳐다보셨어요. 알게 모르게 다 자기 부모를 더 챙기고 잘하려고 하지. 저렇게 공평하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면서 저런 말을 하는 남편을 좋게 평가하셨어요. 역시 우리 사위 최고라고. 저보고 좋은 짝 만나서 시집 잘 간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남편이 말로만 떠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남편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이든 후든 정말 양가 부모님께 뭐든지 똑같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모님이 우리의 결혼을 흡족하게 생각하시니까 저 역시 결혼을 결심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결혼식 날도 그렇게 말했어요. 혼인 서약서를 낭독할 때 하객들 앞에서 그리고 양가 부모님 앞에서 아내에게 잘하고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효도하며 잘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듯 남편은 공평한 걸 정말이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 번 강조한 사람이에요. 신혼 초 때도 남편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먼저 갔으면 다음 명절 때는 친정집 먼저 가고 어버이날에도 시부모님, 친정부모님께 똑같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심지어 용돈을 드릴 때도 봉투에 같은 액수를 나눠 담아드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결혼해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속 끓이는 부부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양가 부모님 문제로 은근히 많이 싸운다고 하길래 걱정했는데 남편이 솔선수범하니까 우리 부부는 그런 갈등을 겪을 일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월급도 각자 관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월급은 한 사람한테 합치거나 같이 관리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알아서 각자 관리하자고요. 대신에 생활비랑 집 대출금, 양가 부모님께 나갈 돈은 공평하게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얼마씩 버는지 크게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어느 정도 버는지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제 지인이 남편이랑 비슷한 일을 해서 그 바닥 계통이 어느 정도 버는지 대략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접니다. 남편은 제게 매달 얼마씩 버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궁금해하면 대답해줄 의향이 있었지만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제가 먼저 나 얼마 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저렇게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고 하니까 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고요? 남편은 나름대로 제게 어깨를 으스대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내가 낼게. 내가 당신보다 더 버는데 이 정도는 내가 내야지. 안 그래?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그렇고 남편은 가끔씩 본인이 다 계산한다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갑을 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월감에 빠진 남편의 표정을 보고는 그냥 별말 없이 그러라면서 맞춰줬습니다. 나름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해서 그냥 알겠다며 웃고 넘겼어요. 남편은 저를 잘 알지 못한 게 제가 하는 일을 듣고 대략 어느 정도 벌겠다고 혼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해요. 제가 하는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 정도 받겠구나 예상되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여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직업 특성상 특별비가 붙어요. 고정으로 정해진 월급에 추가금이 붙는 거죠. 그걸 다 합치면 꽤 많이 버는 편입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르고 대략적으로 버는 금액을 계산해서 본인이 저보다
더 많이 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으스댄 건데 그런 남편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번다는 걸 알면 분명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았어요. 뭐든지 공평하게 하자고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더 많이 버니까 기분 좋게 더 내려고 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남편 흔하지 않다고, 당신 정말 결혼 잘한 거라고 셀프 칭찬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맞장구 쳐주면서 속으로 웃을 뿐이었고요. 그래서 선뜻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계속 비밀로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슬슬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을 털어놓기도 전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남편의 태도 변화였어요. 그렇게 공평하게 하자고 떠들어대던 남편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혼 초반만 해도 남편은 공평의 아이콘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양가 부모님께 뭐든지 공평하게 해드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저 역시 공평하게 하자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약속한 마음이 변하게 될 줄은요. 언제까지나 한결같이 양가 부모님께 잘하고 서로가 한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공평함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의 변화를 처음 느낀 건 결혼 2년차 때였습니다. 이때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계획이었고 남편이랑 저랑 반씩 부담해서 양가 부모님께 3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남편은 언제나처럼 봉투 2개를 꺼냈고 제가 준 돈을 현금으로 뽑았는지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이건 우리 부모님 거, 이건 장인 장모님 거 하면서 한쪽에 정리하는 걸 보고 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비교될 만큼 봉투의 두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착각한 건가? 시부모님은 10,000원권으로 넣고 우리 부모님은 50,000원권으로 넣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두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슬쩍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다르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현금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봉투에 5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께 드릴 봉투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금액이 다르네? 우리 양쪽 부모님께 30만 원씩 드리기로 하지 않았어? 왜 시부모님께 드릴 봉투에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지? 그거 그냥 내 돈으로 더 채워놓은 거야. 내가 이번에 꽁돈이 좀 생겼거든. 뭐? 남편의 말을 듣고 참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하자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뭐든지 공평하게 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대뜸 자기 마음대로 시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더 챙겨드리나 어이없었어요. 아무리 본인 돈으로 더 채웠다고 하지만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번에 꽁돈이 생겨서 20만 원 정도 더 여유가 된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씩 드리면 어떻겠냐고요. 이렇게 말했으면 저도 남편과 똑같이 50만 원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떠한 말도 없이 저렇게 마음대로 툭 행동하니까 어이없으면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일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기점으로 점점 더 차별하는 행동들이 여러 번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추석 때 선물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명절에 용돈으로 대신하기도 했지만 되도록 용돈은 생신 때나 어버이날 때 드리는 거로 하고 나머지는 선물로 대신하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같이 고민했고 그러다 과일 세트랑 갈비 세트로
드리자고 정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주문한 명절 선물이 집에 도착했는데 과일 세트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 과일 세트 2개, 갈비 세트 2개 이렇게 와야 하는데 갈비 세트 2개, 과일 세트 1개만 맞더라고요. 뭐지? 배송 실수인가? 싶어서 남편한테 과일 세트가 하나 안 왔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맡겨 온 거야. 내가 과일 세트 하나만 시켰어. 뭐? 아니 왜? 저번에 보니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과일 그렇게 잘 안 드시더라. 그래서 안 시켰지. 잘 드시지도 않는데 시킬 필요 뭐 있어. 뭐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시부모님도 과일 세트 빼고 드려야지. 우리 부모님은 과일 좋아하시는데 잘 드셔. 남편은 이렇게 말했고 결국 그해 추석에 시댁은 갈비 세트와 과일 세트까지 2개를 받았고 우리 친정 부모님은 갈비 세트 하나만 받으셨어요. 저는 그 차이를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처음엔 똑같이 맞추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 시댁 쪽만 더 챙기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남은 돈은 나중에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여름 휴가 때 제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흔쾌히 좋다고 했고 저는 드디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설레었죠. 그런데 같이 여행을 가고 보니 남편은 시부모님만 챙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시부모님, 저희 친정부모님 모두 똑같이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만 엄청나게 챙기고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친정엄마가 김서방 왜 저러냐고, 혹시 우리한테 뭐 서운한 거 있냐고 오해하실 정도로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3년 차 때 새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초대해서 집들이 했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을 좋아하시는 음식을 이것저것 직접 준비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갈비찜 좋아하시니까 꼭 하고 어머니는 잡채 좋아하시니까 필요한 재료 사놔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슬쩍 친정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준비하게 장 볼 때 같이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전을 되게 좋아하셔서 간단하게 전 몇 개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필요한 재료로 뭐가 있는지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전? 알지, 장모님 전 좋아하시는 거. 그런데 그거 집에서 자주 해 드시잖아. 자주 드시는데 굳이 할 필요 있나? 에이, 안 해도 돼. 딱 이렇게 말하는 남편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얄미워 보였습니다. 진짜 그 주둥이를 손으로 연신 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공평이라는 단어는 남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 제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공평하게 행동하자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자 술구머니 말 바꾸고 시다망 챙기는 쪽으로 돌아서는 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겉으로는 늘 똑같이 하는 척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늘 시댁이 우선이었고 친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언젠가는 더 크게 나를 배신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아니나 달라. 시간은 흘러 결국 남편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뒤엎는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전에도 야금야금 자기 부모만 챙기고 돌았지만 성과급 핑계로 대놓고 자기 부모만 챙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말이죠. 어쩌면 이게 남편의 진짜 본심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동안은 그런 척 굴었던 거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민낯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다고 하던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기분 좋게 집에 들어왔고 술도 한 잔 걸친 것 같았습니다.
뭐가 그리도 기분이 좋은지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기분 좋은 티를 팍팍 냈어요. 그러고는 곧 기분 좋은 이유를 제게 말해줬습니다. 뭐야? 뭔데 이렇게 기분이 좋아? 밖에서 뭐 좋은 일 있었어? 좋은 일 있지. 오늘 내 통장으로 성과금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왔더라. 그래서 기분도 좋겠다. 동료들이랑 한 잔 마셨지. 남편은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금이 훨씬 많이 나와서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냐고, 그럼 이번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께 선물 대신 용돈을 드려도 되겠다고 혼잣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남편의 얼굴빛이 확 달라지더군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술김인지 아니면 원래 생각이었던 건지 제게 속내를 털어놨어요. 용돈? 저기 있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뭐가? 성과금 받았다고 용돈으로 드리자는 게 어디 있어? 저는 남편이 성과금을 두둑하게 받았다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용돈으로 드려도 되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남편은 세상 심각하게 정색하고 왜 용돈으로 드리자고 하냐고 발끈했습니다. 그 반응이 이상해서 뭐 그렇게까지 정색하냐, 그러면 용돈 말고 그냥 예정대로 선물로 드리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전부터 할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 나온 김에 그냥 이야기하겠다면서 앞으로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은 각자 알아서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태 똑같이 챙겨드렸는데 지금 와서 각자 알아서 챙기자니. 전부터 생각했는데 당신한테 차마 말 못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솔직히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벌잖아. 굳이 당신이랑 돈 합치지 않아도 내가 번 돈으로 충분히 챙겨드릴 수 있는데 뭐라 같이 보태서 사용해야 하나 싶더라. 당신이 그렇게 하자며. 그래서 여태 그렇게 한 거잖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나랑 당신 벌이가 다른 건 잘 알고 있었고 나는 나름대로 당신을 배려하고 싶어서 당신 월급에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 혼자 버는 돈으로 그동안 해드린 것보다 더 많이 해드릴 수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따로 챙기고 싶어. 남편은 저랑 합해서 챙겨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버는 돈으로 챙겨드리는 게 더 많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 벌이를 아니까 저를 배려한답시고 뭐든지 공평하게 똑같이 하자고 한 거래요. 남편이 시부모에게 해드리는 것에 비해 제가 친정부모님께 해드리는 건 적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걸로 마음고생할까 봐 생각해 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시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자기 부모에게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되려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소처럼 각자 월급을 관리하고 공동으로 나가는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되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은 각자 알아서 따로 챙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많이 배려해 줬으니까 앞으로는 자신을 배려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놈의 공평을 또 들먹거렸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서운해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내가 당신보다 버는 돈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 그런데 똑같이 해드리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 이번에도 내가 받은 성과금을 왜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써야 해? 이건 아니지.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초반에 그토록 강조했던 게 뭐였나요? 바로 뭐든지 공평하게 하자는 거였어요. 그게 남편의 철칙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더 번다며 규칙을 바꾸겠다니. 그제야 그동안 남편이 보인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더니 용돈 액수 다른 것부터 명절날 선물 개수를 다르게 준비하는 것 등등. 남편은 그때부터 자기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차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미 전부터 남편의 달라진 행동에 혼란스러웠고 서서히 신뢰가 깨져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을 딱 들으니까 한순간에 감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한번 신뢰가 깨지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도 기회를 줬을 때만 해당해요. 저는 남편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근보다는 채찍을 날리고 싶었어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눌러담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날 배려해달라고 했니? 난 지금껏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 혼자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지. 날 배려했다고? 아니, 되려 내가 당신을 배려했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줬더니 이제 와서 뭐? 아니, 그걸 굳이 말로 해야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그리고 그때도 내가 당신보다 잘 벌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잘 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부모님을 더 챙기고 싶은 게 당연하지.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괜히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과 행동에 정이 다 떨어져 나갔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각자 효도하자는 말, 진심이냐고,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후회 안 할 자신 있다고, 본인이 저보다 더 잘 버는데 후회할 일이 뭐 있겠냐고 했어요. 그 말이 제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나 이기적이고 속물덩어리인 줄 몰랐는데 제대로 뒤통수 맞아서 얼얼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감정 없이 쳐다보며 알겠다고, 그렇게 각자 효도하고 싶다면 그러자고 했습니다. 네가 처음에 뭐든지 똑같이 해드리자고 했을 때 존중해 준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네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어요. 단 그 뒤에 오는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남편과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깨달았죠. 그동안 남편이 노래 부르던 공평은 말하는 진짜 공평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자기 상황에 맞게 본인에게 요리할 때만 꺼내드는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공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한번 정 떨어지니까 더 이상 함께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입에서 각자 알아서 하자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툭 끊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어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각자 알아서 부모님을 챙기되 그 규칙 속에서 무너지는 건 남편 본인이 되게 하리라고요. 다음 날 저는 퇴근길에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산과 급여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번 달 추가 성과금과 기본급까지 합한 금액을 싹 정리했어요. 남편은 제가 자기보다 못 번다고 굳게 믿고 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줄 작정이었습니다. 제 연봉은 이미 남편 연봉의 2배 가까이 되었고 이번 성과금 역시 남편보다 몇 배는 더 컸어요. 남편이 직접 볼 수 있게 증거 서류를 미리 받아놓고는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엔 여행 가자. 경비는 내가 다 낼 테니까 준비만 해. 엄마는 갑자기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여행 가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네가 어떻게 다 감당하냐고 괜찮다며 사양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못해드린 게 너무 한이 돼서 앞으로는 다 해드리고 싶다고, 나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말씀드리고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시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엄마와 함께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엄마에게 어울릴 명품 가방을 하나 사드렸어요. 거기다 친정아빠의 건강을 위해 안마의자까지 결제했습니다. 계산대에 그동안 제 능력으로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이 결제되자 제 속은 후련함으로 가득 찼어요. 내 능력껏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지난날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어요. 감히 쟤까짓게 날 배려했다고? 나보다 얼마 벌지도 못하는 거, 기 살려준다고 맞춰준 것도 모르고 까부는 남편을 떠올리며 제가 사고 싶은 것까지 마음껏 결제하며 다 사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백화점 영수증과 여행갈 비행기표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엄마와 찍은 즐거운 쇼핑 인증 사진까지도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그걸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잠깐만. 이게 다 얼마야? 70, 100, 설마 이 돈 당신이 쓴 거야? 아니지? 왜 아니라고 생각해? 그 영수증 내가 쓴 거 맞아. 오랜만에 기분 전환 좀 했어. 뭐? 당신 미쳤어? 무슨 기분 전환하는데 이렇게 많이 써? 당신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나 몰래 대출이라도 받았어?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해? 이거 난 한 푼도 못 도와주니까 당신 알아서 해. 남편은 제가 어디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대출 받은 거 없고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쓴 거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나 큰 돈을 그것도 하루 안에 다 쓸 수 있냐고 하길래 저는 남편이 알지 못했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아, 그거? 그야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 그동안 혼자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더라. 내가 당신보다 못 버는 줄 알았지? 그런데 어쩌지? 나 당신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이번에 성과금이 제법 많이 나왔어. 당신이 받은 성과금이 귀여울 정도로 말이야. 남편에게 이번에 받은 성과금이랑 그동안 받아서 저축해둔 돈에서 일부를 찾아 친정 부모님과 같이 갈 여행을 예약하고 건강에 필요한 안마 의자랑 엄마에게 어울리는 명품 가방을 하나 사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간 김에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것까지 샀다고 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제게 한 말을 콕 짚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 부모님은 자신이 버는 만큼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처음에는 그 말이 어이없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 난 그동안 쥐꼬리 많아 월급 받는 당신을 배려하고 있었거든? 내가 버는 돈으로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었는데 당신이 그 알량한 자존심에 상처라도 입을까 걱정돼서 그냥 맞춰줬어.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 있지. 이렇게 좋은 것도 눈치 안 보고 막 해드릴 수 있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약올렸고 마지막에는 너도 열심히 번 돈으로 네 부모를 위해 잘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봤자 쥐꼬리만한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안 챙겨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비웃었어요. 그러자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제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가 얼마를 버는지 대충 아는데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냐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해둔 통장을 펼쳐서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분명 진실을 말했는데 정 그렇게 못 믿겠으면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제 예상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웃기지 말라고 제 말을 안 믿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통장을 정리해둔 거였어요. 통장에 찍힌 입출금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남편은 본인 앞에 있는 통장을 살펴보고는 주저하다가 이내 조심스레 펼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커지면서 통장에 찍힌 액수를 더욱 자세히 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은지 연신 찍힌 액수를 세고 또 세더라고요. 지금껏 본 남편의 모습 중에 제일 찌질해 보였어요. 남편은 제가 더 많이 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껏 놀라서 입을 떡 벌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돼. 당신 그동안 날 속인 거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이 정도로 많이 벌면 말했었어야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왜 자신에게 진작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았냐고 하길래 언제 털어놓을 기회가 있었냐고, 네가 혼자 지레짐작하고 있길래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네가 혼자 마음대로 생각하고 착각한 거라고 했죠. 네가 내게 월급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봤다면 대답했을 텐데 물어보지 않는 걸 내가 굳이 왜 말해야 하냐고. 애초에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안 물어보지 않았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말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뿐인 남자친구, 남편이라고 기 살려주고 싶어서 말 안 한 걸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또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고 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건 고정급이고 추가로 일한 값을 더해서 총 받는 월급이 이 정도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축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통장을 쳐다봤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제야 좀 깨달았냐고, 그동안 배려해준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이렇게나 많이 벌 줄 몰랐어. 그래도 말했어야지. 내가 안 물어보고 혼자 착각해도 그래도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그것도 모르고 나는. 왜? 후회스러워? 하긴 내가 버는 돈에 비하면 당신 월급은 초라하기 그지없으니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러게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잖아.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냐고. 난 당신 말한 대로 한 것뿐이야. 성과금에 눈 멀어서 각자 알아서 부모님께 효도하자고 하더니 그렇게 말한 게 후회되나 봐? 그럼 당신도 나처럼 해드려. 그럼 되잖아. 왜? 나보다 벌이가 적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니? 고작 네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몇십만 원 용돈 더 챙겨드리는 것뿐이라서?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존심 상하라고 벌이가 적어서라는 말을 던졌거든요. 그토록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남편에게 그 말은 곧 치명타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 느끼는 그 감정은 앞으로 몇십 배로 불어나 너 스스로를 괴롭힐 거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내가 내민 영수증과 사진을 본 이후 점점 초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복수는 계속 이어졌어요. 월급날이면 부모님 계좌로 큰 금액의 용돈을 송금했고 종종 명품 쇼핑백을 들고 친정집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지에서 엄마와 찍은 사진들을 거실 앨범에 떡하니 전시해두기도 했죠. 남편은 그런 제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꼭 이렇게 돈 잘 버는 티를 내야겠냐고, 그냥 조용히 챙겨드리면 안 되냐고 하길래 내가 벌어서 내 부모한테 효도 좀 하겠다는데 그걸 왜 조용히 챙겨드려야 하냐.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쓰는 건데 네 눈치를 왜 봐야 하냐고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제게 엄청난 자격지심을 느끼며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반응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더 잘 번다는 생각에 우쭐거렸는데 이제는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 때 터졌습니다. 저희 엄마랑 종종 연락하며 지내던 시모가 하루는 제게 전화로 자신도 명품 가방을 하나 달라고 했어요. 예, 너 사부인한테 명품 가방 사드렸다면서? 그것도 몇 개씩이나? 네, 그런데요? 그런데요는? 사부인 사준 정신은 있고 하나뿐인 시어머니 사줄 생각은 없니? 너 정말 서운하다. 언제는 친부로 생각하고 공평하게 챙기겠다고 하더니 이게 공평한 거야? 도통 연락도 없고 집에 오지도 않고 언제 한번 기회 봐서 혼 좀 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사부인이랑 통화하고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 어떻게 나는 쏙 빼놓고 네 엄마만 챙길 수 있니 그래?
시모는 서운하다며 노발대발 거렸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지 않고 연락하지 않은 걸 서운해하기보다는 친정엄마한테만 명품 가방을 사드린 걸 크게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한테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먼저 각자 효도하자고 했고 나는 그걸 존중해 준 것뿐이라고요. 그렇게 명품 가방이 갖고 싶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이야기하시라고 말하고는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시댁은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열받아서 저한테 몇 번이고 전화를 해댔지만 저는 할 말 없다며 문자에 답도 안 하고 전화까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퍼부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씩씩거리며 제게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먼저 각자 효도하자고 했어도 그렇지 그 말을 엄마한테 그렇게 해야 했었냐고. 효도만 각자 할 뿐이지 기본적인 며느리의 도리는 다 해야 하지 않냐고 하길래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는 너는 사위의 도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냐고요.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찔려서 반박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각자 효도하자고 했으니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만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네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귀찮게 굴지 않게 네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보아하니 명품 가방 가지고 싶어서 나한테 전화로 막 뭐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머님 아들이 각자 효도하자고 했으니까 그런 말은 나한테 하지 말고 너한테 하라고 했다고. 이참에 시모가 가지고 싶어 하는 비싼 가방이나 하나 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인정하며 제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명품 가방이 몇십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100단위가 넘는데 나 같은 놈이 그 비싼 걸 어떻게 사주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묻냐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죄책감을 느꼈는지 이내 순순히 무릎을 꿇으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 인정할게.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래도 나는 당신 무시한 적 없어. 당신이 나보다 돈 못 버는 줄 알고 배려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한 거 당신도 인정하잖아. 그러다가 점점 월급도 오르고 성과금도 전보다 많이 받게 되니까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나 봐. 내가 미쳤지. 쓸데없이 각자 효도하자는 말을 왜 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지. 여보,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봐줘. 앞으로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말도 진짜 잘 들을게, 어? 그래? 자기 잘못을 인정하니 다행이네. 그러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여보, 진짜 왜 이래? 이혼이라는 말에 남편은 질색했고 거의 울다시피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진짜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하길래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했어요. 네가 돈 가지고 이기적으로 굴 때 온갖 정이 다 떨어졌고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헤어지는 건 억울해서 네가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니까 이제 만족한다면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너 같은 거랑 같이 사느니 차라리 혼자 늙어 죽는 게 낫다는 말까지 하자 남편은 거의 통곡 수준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짐 싸서 나가는 제 바짓가랑이를 찌질하게 잡고 늘어지며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매정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끝까지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길래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남편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 뜻에 따라 도장을 찍었어요. 스스로 만든 굴레에 갇혀서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이기적인 찌질남과 이혼하니 답답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는 남편의 잘못된 욕심과 본색을 그대로 돌려주며 시원하게 이혼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기 그릇만큼 살아간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자기 부모만
자기 체면만 챙기려다 결국 가장 소중한 걸 잃었죠. 대신에 저는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전 남편이 말로만 공평을 떠들어대지 말고 한결같이 행동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고 그게 어떠한 결과를 몰고 오는지 뼈저리게 느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